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오늘 이제 짧게나마 드리는 인천항만공사와 저희 이제 채용제도 안내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인천항만공사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공사 소개와 이제 채용제도 안내, 채용제도 및 절차 안내, 인사제도, 복리후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크게 4대 항만공사가 있는데요. 국가공기업으로서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관리 무역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국가관리 무역항이란 국내외 육상,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국가의 이해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의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요. 그 중에 인천, 울산, 부산, 여수, 강양을 이제 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항마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액체 물류 항만으로 이제 별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 강양 같은 경우는 복합 물류 항만, 부산항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한적 항만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및 환항해권 중심의 항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인천항만공사의 조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2005년 7월에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3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1실, 8부 단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에도 있는 인사, 노무, 총무, 기획, 재무, 홍보 같은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본부이고요. 운영본부 같은 경우는 여객 사업이라든지 물동량 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하는 부서가 있고, 부두나 이제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부서들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항만 시설을 개발하거나 시설 유지 보수를 크게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일반 정규직 정원을 보면 258명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의 종류 업태의 부동산업으로 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업 중에서도 이제 항만시설, 항만 및 배후단지 등을 개발하고 임대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을 적재하는 야적장, 그 뒤에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어떤 배후단지라든지 여객을 위한 터미널 등을 이제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제 일부는 이제 사업체에 임대를 드리고 저희가 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집주인 역할로 저희가 전세를 내드린 집의 부동산에 대해서 수도시설이나 이제 큰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천항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천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북항, 내항, 남항, 신항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항의 1세대 항입니다. 그래서 1883년에 개항한 이래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문이라는 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문은 이제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축조된 시설이고요. 이 이제 인천항 관문 덕분에 안전하게 배가 접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물을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선박이 피항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이제 자파 등의 화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가서 이제 북항을 보시면 목재나 이제 철제, 자파 등을 역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항 같은 경우는 모래나 이제 컨테이너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은 이제 2015년 6월에 개장된 항이고요. 이제
선박이 초대형 선박도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진 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설비가 있어서 최첨단 시설로 이루어진 그런 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천항의 추후에 더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국제여객터미널이 내항을 근처로 제1국제여객터미널,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나뉘어서 좀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통합하여서 이제 남항 아래쪽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객들의 이제 편의를 제고하고 있고요. 이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이제 여객 항로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총 128선석이 있고요. 선석이라고 하면 배가 이제 접안할 수 있는 곳, 일종의 자동차로 따지면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제 주차장 한 칸에 주차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한 선석에 기본적으로 배 한 척을 접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항에는 동시에 128선석을 접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천항은 이렇게 화물뿐만 아니라 여객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션은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 관광의 중심 기지로 육성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 여객에 이제 더 추가해서 친환경과 항만 안전에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성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327만 TEU를 달성을 했고요. 이 TEU라고 하는 단위는 컨테이너 한 개를 세는 단위이고요. 20피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컨테이너의 기본 규격이고요. 기본적으로 가로 6m, 높이는 3m가 조금 안 되는 2.5, 6 정도의 이제 그런 정도의 규격 사이즈의 컨테이너 한 개를 TE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7만 TEU라고 하면 연간 327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희는 지금 2025년에 400만 TEU를 달성해서 저희 목표는 세계 30위권 항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컨테이너 항로가 운영되고 있고요. 미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 다양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채용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채용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마다 항상 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홈페이지나 알리오 공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경우 이제 알리오 공시를 통해서 항상 좀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을 확인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채용 안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21년 상반기 신입 직원 및 채용형 인턴 기준을 내용을 기준으로 담았고요. 그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신입 직원과 채용형 인턴의 접수를 받고 있어서 이게 방송이 나가는 5월 중순 말경에는 절차가 진행을 되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상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 자격 요건은 좀 분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공인 영어 성적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이번 채용에서는 정규직 사무 7급 갑의 일반 행정 장애인 분야, 그리고 채용형 인턴 사무의 일반 행정, 채용형 인턴 사무, 일반 행정 취업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 기준으로 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이시면 이제 서류의 적격, 부적격 판단 요소로 사용이 되고, 점수가 높으시다고 해서 그게 점수 평가화 되거나 우대 가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8급 안내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채용이기 때문에 이제 연령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기술이나 토목, 기계 관문, 관문 고졸직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요청하는 일정 그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형 절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집 분야별 필기 전형 및 면접 전형 세부 항목은 좀 상이한데요.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이제 저희가 심사하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임용 이런 단계를 거쳐서 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요. 서류 전형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라든지 공인영어 성적이라든지 어떤 그 자격증 보유 그 내용을 갖고 계신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셨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 미달이거나 동일 문자가 연속 반복되거나 회사명 오기 등 이런 사항은 불성실 작성으로 저희가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필기 전형 방법 안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군별 시험 내용은 이제 요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직무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대학 전공자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번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사를 시험 출제 과목으로 포함을 시켰는데요. 다음 채용부터는 한국사 시험은 시험 필기 전형 과목에서는 폐지되고요. 한국사 검정 그 능력 시험 3급 이상이나 또는 이제 그 자격을 보유하신 자격 요건으로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류 심사 요건에서 이제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기 전형에서는 폐지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크게 토론 면접과 역량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모집 분야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토론 면접과 역량 면접의 비율이 50대 50이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대 70으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면접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응시자 간 토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접관이 토론 진행에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이제 응시자 간의 토론을 지켜보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들어가고요. 숙지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숙지 시간을 거치신 후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면접장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일반적인 거지만 이제 놓치시는 사항이 아무래도 좀 면접이다 보니까 좀 이제 떨리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자신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근거를 좀 제시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장과 근거, 사례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저희가 예전부터 어떤 논리 구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밝혀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도 보통 5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다대다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 여러 명의 이제 응시자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요. 이제 다 나오신 다음에 대기실로 이동하셔서 순차적으로 한 분씩 들어가셔서 면접관 여러 명의 응시자 한 분 이런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대사항 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대사항은 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아까도 앞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요 표에 명시된 거 이외에 추가로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공인 영어 성적, 공인 외국어 성적과 관련해서 추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대 가점 사항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에 가장 이제 유리한 가점 한 가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 및 취업 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앞 슬라이드까지에는 신입 직원하고 이제 채용형 인턴 이제 채용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관련해서 체험형 인턴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모집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도 체험형 인턴을 한 번 더 모집을 할 계획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13명 정도고요. 공고는 7월 말 또는 늦어도 8월 초 정도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저희가 청년 인턴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를 좀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근무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조금 채용형 인턴과 전형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서류 전형의 경우에 저희가 채용형 인턴이나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는 서류가 지금 현재는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인 반면에 이제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나 어떤 자격증이 있으시면 이제 점수화돼서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입 직원과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반면에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비대면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신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채용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인천항만공사의 인사 및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근무지인데요. 저희는 이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의 송도에서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는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간문직의 경우에는 간문이 인천 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직급 체계를 보시면 고졸 신입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는 7급 을에 해당을 하시고요. 일반 신입으로 입사를 하셨을 때는 7급 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연수를 거쳐서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기준을 거쳐서 좀 승진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다만 저희가 시니어 채용을 하는 이번 채용에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8급 안내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직제도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에 최소 2년 정도 근무하시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셔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입사했을 때 경영본부의 홍보부로 입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무하시면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운영본부나 다른 본부 타 부서로 이동하셔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복리 후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제고요. 7급 갑을 기준으로 3,500만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은 지금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됨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기재되지 않은 복리후생은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은 좀 주요하게 몇 가지만 조금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 임직원 교육비로 연간 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교육에 대해서 자유롭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익 학원 가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나 리더십 교육 온라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라고 해서 건강검진 연 1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과 처리하시고 가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교육 지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 이제 두 사항은 선발 시 선발된 인원에 한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외 교육 훈련이라고 해서 대학원 선발 대신 대학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사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대학 학사 및 대학원 석사, 박사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시에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분기별로 어떤 직무 관련한 자격증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휴양시설 서비스 제공이 있고요.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 상담이라고 해서 전문 심리 상담가 분께 이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저희 자녀 한 명당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자 육아휴직자도 많지만 이제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자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관 자체의 분위기도 이제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상태여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인천항만공사 소개와 채용제도, 그리고 인사 및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 인천항만공사와 이제 인천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